월드웨이 브리핑입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고 총무성이 발표했습니다. 올해 일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월부터 3개월간 감소세를 보이다 5월부터 다시 3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는데요. 현지 언론은 정부가 전기 가스요금 지원을 중단한 것이 지난달 물가 상승폭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전기요금의 경우 22.3%, 도시가스는 10.8%씩 각각 올랐는데요. 교도통신은 전기요금 상승률이 제2차 석유 파동 영향을 받았던 1981년 3월 이후 4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멕시코 공장 부지를 3개 주로 압축해 각 주가 제안한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YD 멕시코 법인장 호르헤 바예호는 각 후보주들이 제안한 혜택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BYD는 이 공장을 통해 향후 몇 년 안에 연간 최대 50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멕시코 공장에서 어떤 모델을 생산할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BYD 측은 앞으로 며칠 안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공장 계획을 공유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철도노조가 노사협상 결렬로 결국 대대적인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 중재로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캐나다 1위 철도 업체인 캐나다 국영철도와 캐나다 퍼시픽 캔자스시티는 현지 시각 22일 0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캐나다 전국 철도망의 80%가 멈추는 대규모 파업으로 한때는 북미를 잇는 공급망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캐나다 양대 철도 업체의 동시 파업에 연방정부의 중재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현지 언론은 다행히 정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하마스와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0.5%포인트 낮은 1.5%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또 1인당 GDP가 연간 0.4% 감소했는데 경제 전문가들은 전쟁이 경제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막대한 국가 지출이 발생해 적자가 증가했는데요. 이로 인해 지난 12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이스라엘의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낮췄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요 경제학자들은 휴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웨이 브리핑이었습니다.